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준태 상일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화상으로 만나봐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제약바이오 미국 FDA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재이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CMC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과 그 제너럴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얼리 페이스 CMC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제 목적이 톡시칼러지 물질을 준비하기 위한 그 CMC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식약처의 그 IND 허가를 받기 위해서 IND 준비에서의 CMC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거에서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이 페이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임상 1상과 2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3상까지 가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시작할 때 3상에서 CMC 개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BLA는 이따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그 3상에서의 그 CMC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은 특별히 CMC 3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특별히 CMC 관점에서 보면은 커머셜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프로덕트를 대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커머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아니면 반드시 커머셜 매니팩처링 퍼실리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물질을 임상 3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 CMC 개발에서 분석 방법에 대한 어세이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PPQ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마지막에는 이 여러분이 개발한 그 커머셜 프로세스와 커머셜 퍼실리티에서 생산된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상 3상을 끝나고 나서 BLA를 신청할 때 그 BLA 리뷰 기관 중에 FDA 리뷰어들이 그 퍼실리티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옵니다. 그 인스펙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준비할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은 Typical Lifestyle Management입니다. In Drug Development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타겟을 아이덴티티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R&D를 시작하고 리서치를 함으로써 첫 번째 타겟 캔디데이트, 여러분이 원하시는 드럭의 그 타겟 인디케이션에 대한 그 타겟 프로덕트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셀렉션을 하시고요. 그 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IND를 신청을 하고 앞으로 IND 어프로브를 하고 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 경우에는 페이스 1에서는 세이프티 관점에서 First in Human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미팅 리퀘스트, IR 같은 것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페이스 2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프로덕트의 타겟 프로덕트에 대해서 도스 레인지 파인딩을 하고 어떤 도스가 우리 프로덕트를 앞으로 이 인디케이션에 개발할 때 옵티멀한 도스를 확인하는 그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상 3상에서 피보탈 트라이얼이죠. 대체적으로 트레디셔널하게 미국 FDA는 피보탈 트라이얼에 대해서는 2 세퍼레이트 임상 실험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에 그 원하는 타겟 도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와 그리고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받기 위해 합니다. 이 당시에서 사실 CMC 관점에서는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위한 커머셜 생산을 위한 퍼실리티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NDA나 BLA 서브미션을 하고요. 그 이후에 페이스 3에서 커머셜 프로덕트를 생산했던 그 퍼실리티에서 FDA 인스펙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BLA 또는 NDA를 서브미션한 후 10개월 후에 FDA 허가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케팅을 시작하고 그 후에는 포스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디벨롭먼트 되고 CMC에서 바뀌는 CMC 체인지에 대해서 FDA에 계속 허가하면서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것에서 이렇게 이제 프리클리니컬 톡스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IND 서미션, IND 어프로블, 그리고 임상 얼리 페이스 임상 개발, 도스를 발견하여 그리고
마지막 피보탈 트라이얼에 대해서 효과와 그 세이프티의 그 레이쇼라고 할까요? 그 결과를 악귀하고 그리고 BLA, NDS 미션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덕트 퀄리티 관점인 CMC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CMC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CMC는 여기에 나오듯이 여러분이 디벨롭하고자 하는 드럭이나 바이올로직에 대한 것을 생산을 컨시스턴트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론 각 나라 그 규제, 레귤러토리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서 생산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컨시스턴트하게 일괄적으로 톡시칼러지부터 임상 도중에서 페이션트의 세이프티하고 이펙트한 드럭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대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CMC는 합성 신약에서 그것의 정의라고 할까요? 정의가 확인이 됐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바이오 프로덕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대체적으로 그 바이올로직의 스트럭처라고 피지오 케미컬 프로퍼티하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니팩처링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디벨롭을 해서 그 픽스드된 프로세스에서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컨시스턴트하게 드럭을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펙티브하고 세이프한 드럭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때 또 매니팩처링은 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그 퍼실리티, 유틸리티 그리고 또 생산 이퀴먼트에 대한 모든 매니팩처링이 필요한 그런 것도 매니징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컨트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산한 드럭 서브스턴스, 드럭 프로덕트가 여러분이 프리디파인 퀄리티 스탠다드, QC 스탠다드죠. 그것에 대해서 맞추면서 계속 컨트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FDA의 그 로에 따르면은 바이올로직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 스트렝스, 퓨리티, 포텐시, 세이프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버드런이라든지 엔도톡신 그리고 스터럴리티 같은 그리고 또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최소한도 여러분이 타겟하는 그 쉘프 라이프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데이터를 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관점을 CMC 관점을 어떤 거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분들 설명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각 나라 규제 기관도 지금 한국 식약처도 이런 이 CTD라고 해서 Common Technical Document Format을 따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미국 FDA는 모든 도큐먼트나 모든 서브미션을 일렉트로니컬해서 ECTD 포맷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ctually ECTD 포맷은 모듈 3는 퀄리티 CMC 섹션이고요. 모듈 4는 non-clinical 섹션, 모듈 5는 임상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퀄리티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듈 3 퀄리티는 ICH 가이던스에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드럭 서브스턴스 섹션과 드럭 프로덕트 섹션 그리고 3.2a에 나온 어펜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럭 서브스턴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제너럴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떻게 매니팩처링을 하는 데는 매니팩처러가 누구고 그리고 사이트가 어디에 로케이션이 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 프로세스라든지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대한 디스크립션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드럭 서브스턴스를 마지막에 드럭 서브스턴스 컨테이너 시스템에다가 용기에다가 필링까지 하는 그 포함을 하고 특별히 또 특성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원료 의약품 관리인 컨트롤 오브 드럭 사이언스에서 보면 QC죠. QC의 이제 릴리스 스페시피케이션 뭐 그런 쪽에 되고 그리고 그것을 QC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QC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드럭을 개발할 때 그 표준품이나 표준 물질, 레퍼런스 스탠다드나 레퍼런스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라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용기의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 특별히 이제 드럭 프로덕트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안정성, 스테빌리티에서 드럭 서브스턴스의 여러분이 스테빌리티를 어느 정도까지 셋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마지막 커머셜 퍼실리티에서 생산되는 드럭 서브스턴스는 그 쉘프 라이프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그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드럭 서비스의 레이블링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드럭 프로덕트 섹션은 대체적으로 이제 디스크립션하고 컴포지션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드럭 프로덕트는 원료 의약품 및 드럭 서브스턴스에서 대체적으로 익스피언트가 해서 포뮬레이션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포뮬레이션까지 포함된 그 팔마시티컬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되고 또 제조 공정 여러 가지 믹싱이라든지 포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필링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만약에 동결 건조가 포함되었으면 동결 건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그 프로덕트나 프로세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드럭 프로덕트에는 첨가제가 이제 익스피언트가 포함되거든요. 익스피언트가 어느 정도의 익스피언트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럭 서브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완제 의약품 드럭 프로덕트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릴리스를 어떻게 갖다 컨트롤하고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그 릴리스 스페시피케이션에서 각각의 메소드에 그리고 각각의 그 퀄리티 애트리뷰트에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개발을 해야 나갑니다. 이것은 양쪽의 드럭 서브스턴스, 드럭 프로덕트와 마찬가지로 톡시칼리지 머티리얼부터 스페시피케이션이 드럭 서브스턴스하고 드럭 프로덕트가 셋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은 드럭 프로덕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스피탈이나 이제 약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되는 그 용기인데 용기가 그 여러분이 개발하는 그 바이오로직의 그 드럭 프로덕트의 그 쉘프 라이프하고 여러 가지 그 화학적으로 해서 익스트랙터블, 리처블 같은 프로덕트 개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용기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을 굉장히 잘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익스트랙터블, 리처블 스터디를 다 하셔야 되고 그것도 여러 그 용기에 그 얼마만큼의 그 드럭 프로덕트를 필링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리처 오버리지 뭐 얼마만큼의 그것을 주사기로 만약에 뽑아낼 경우에 엑스트라 어마운트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지 그 오버도스죠. 오버도스를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판매를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한 바이오로직이나 드럭을 FDA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판매를 할 경우에 그 용기 바깥에는 레이블링이 붙습니다. 그 레이블링에서 그 쉘프 라이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쉘프 라이프는 드럭 프로덕트의 그 커머셜 퍼실리티에 생산하는 프로덕트의 물질을 이용해서 많은 세브럴 낫을 이용해서 그 안정성의 데이터를 그 스테빌리티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해서 어떤 어세이를 사용하고 어떤 것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메소드의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부터 하면서 셋업을 하면서 계속 드럭 디벨롭먼트가 시작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는 사실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실리티하고 이퀴먼트입니다. 그래서 퍼실리티하고 이퀴먼트는 특별히 그 GMP 이슈가 많은데 제가 마지막 세션을 그 BLL에서 인스펙션에 대해서 다루는데 거기에서 FDA가 어떻게 인스펙션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퍼실리티나 이퀴먼트나 그리고 유틸리티 전체적으로 클리닝이라든지 체인지 컨트롤 같은 그런 QA 같은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FDA 인스펙션을 무사히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마케팅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바이오로직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컨테미네이션 이슈입니다. 합성신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컨테미네이션이라든지 뭐 특별히 바이러스라든지 마이크로바이얼 컨테미네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pH를 각자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높여가지고 가령 뭐 130도 정도에서 그 프로덕트를 갖다가 트리트먼트를 프로세싱을 하면은 그런 뭐 바이러스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이오로직은 그렇게 할 경우에 바이오로직 프로덕트 자체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고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변하고 바이오로직의 액티비티를 로스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래성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어드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나 뭐 스테롤리티 같은 거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GMP 관점에서 인스펙션에서 주로 보는 관점이 이것도 하나거든요. 그리고 익스피언트를 어느 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특별히 이제 CMC 디벨롭먼트는요, 특별히 프로덕트 스페시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여러분이 스테롤 인젝터블 프로덕트, 이 사람 몸에 인젝션하는 프로덕트하고 가령 컨트롤 오랄 태블렛 같은 것을 경구용으로 나는 그 마지막에 그 프로덕트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 세이프티만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또 PK나 뭐 그런 쪽의 컨트롤에서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오랄은 대체적으로 바이오 버든입니다. 그런데 인젝터블 프로덕트는 스테롤입니다. 무균이기 때문에 바이올로직에서 무균이냐 뭐 이렇게 바이오 버든이냐 하는 경우는 상당히 CMC 디벨롭먼트나 또 GMP 퍼실리티 관점, 프로세스 관점에서 좀 많이 틀리다는 점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MC 관점에서 드럭 프로덕트를 동결 건조 물질에서 파우더 형태로 만든다 하면 라이오필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사실 디벨롭먼트 하기도 쉽지도 않고 컨트롤하고 또 컨시스턴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로지컬 같은 경우 이렇게 가령 분자량이 커지거나 뭐 이제 카티나 뭐 그런 경우로 갈 거나 그건 뭐 더 힘들겠죠. 가령 그런 경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관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굉장히 컨트롤이 어렵고 생산이 어려운 물질들은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클로저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프리필 시린지나 오토 인젝터를 솔루블 타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임상 얼리 페이스에서부터 이렇게 프리필 시린지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바이얼로 시작을 해서 바이얼에서 그냥 단순히 주사기를 이용해 가서 사람 몸에 인젝션을 하다가 이게 정말 개발에 그 커머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프리필 시린지에서 컨테이너 클로저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뭐 그 인젝션 메소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에서부터 뭐 이렇게 피하 주사를 바꿀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그 컴패러빌리티 동등성이나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얼리 페이스부터 시작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 분야에 거의 한 30년 이상을 뭐 미국의 회사, 뭐 FDA 그리고 한국의 이제 2개의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사이언스 자체가 특별히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첫 번째 이제 제조합이죠. 리콤비넌트 테크놀로지가 하고서 항체라든지 휴전 프로테인 뭐 이렇게 리콤비넌트 프로테인 같은 거 엔자임 같은 것이 샜는데 이건 정말 매추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어드밴싱으로 돼 가지고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라든지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 심지어는 트라이스페시픽 엔티바디까지 갑니다. 그리고 카티라든지 뭐 바이러스 베이스드의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특별히 진을 에디팅하고 뭐 mRNA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이미 나왔지만은 지금 mRNA 백신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캔서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카티라든지 이렇게 유전자 치료 뭐 특별히 카티는 저 미국에서는 유전자 치료제로 이제 디파인을 하는데 mRNA 세라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는 동종의 그 헬시의 그 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셀을 이용해서 결국은 퍼스널 메디슨이죠. 자가 치료제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령 mRNA 그 세라피를 해서 캔서를 트리트먼트 이게 세라피틱이죠. 백신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그 환자의 유전자의 RNA를 갖다 인포메이션을 해서 그 환자에 맞는 mRNA 그 세라피까지 이미 임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타겟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을 특히 이제 오름 세라피틱 같은 경우는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가 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덕트가 굉장히 컴플렉스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커졌고요. 항체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한 15만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200이고요. 그래서 합성신약 같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캐릭터리스 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액션도 굉장히 심플하게 거의 대부분 한 가지고요. 어디게 타겟에 뭐 가서 한번 붙던지 뭐 하는데 이런 뭐 ADC라든지 뭐 바이스페시픽 같은 경우 트라이스페시픽 같은 건 타겟이 3개입니다. 바인딩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CMC 관점에서 그걸 매니팩처링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스테빌리티 이슈도 있고요. 카티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CMC는
얼리 스테이지부터 여러분이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할지 그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지인을 갖다가 유전인자를 타치하는 것은 FDA나 규제기관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그게 좀 풀어졌는, 조금 낮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유전자를 타치하는 그런 뭐 이렇게 진 에디팅 같은 프로덕트는요, 사람 몸에 진을 넣어서 그 사람 몸에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임상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2년, 3년을 보고 대체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이 2년, 3년 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FDA는 맨더토리로 허가를 해줬지만은 포스트 마케팅에서 이 세이프티 이슈를 계속 그 환자에 대해서 몇 년, 뭐 5년, 10년씩 모니터링 하는 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을 포스트 마케팅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 CMC에 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드럭 디벨롭먼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프로덕트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발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2조, 3조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일상에서 허가를 받은 확률이 대체적으로 10%입니다. 이상까지도 10%예요. 이 테이블에 보면은. 그리고 3상에 가서도 한 50%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50%의 임상적으로 세이프하고 에피커시한 물질이 마케팅 어프로블에 BLA나 NDA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있는 회사 같으면,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작은 회사들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임상 1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임상에 맞게, 개발 단계에 맞게 그 투자를 하고 그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그 비즈니스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령 여러분이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면 그것을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또 비슷한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인디케이션을 좀 바꿨을 경우에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합성 신약에서는 지금 그걸 계량 신약이라고 합니다. 505B2인데 그런 관점을 해서 미리부터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덕트를 개발하다가 여러 가지 임상에서 문제가 있다, 또 뭐 원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할 때 다른 걸로 돌아갈 때 상당히 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MC에서 이게 CMC가 상당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임상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임상이 프로덕트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CMC는 그 프로덕트에 따라 가지고서 또 공장서부터 상당히 많은 여러 종류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공장, 뭐 프로세스, 분석, 그리고 뭐 여러 레귤러터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드럭을 어디서 만들 거냐, 여러분이 CMO를 만들 거냐, 자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 거냐,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CMO를 이용할 거냐, 또 외국에 있는 CMO를 이용할 거냐, 그게 또 어디에서 임상을 할 거냐, 어디에서 마케팅을 할 거냐, 어느 나라에서, 그것도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또 로우 머티리얼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코비드 때 아주 대표적으로 로우 머티리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산에서, 특히 바이올로직 생산에서 이제 셀 컬처나 뭐 컬처라고 바이오리액터를 할 때 스몰 사이즈 이제 카트나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디스포저블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도 한 300리터? 한 500리터죠. 그런데 실제 그 캐패시티는 200리터입니다. 그 정도를 GMP에서 생산하는데 그걸 플라스틱 백에서 생산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전략 물자로 잡아가지고서 수출을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로우 머티리얼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로우 머티리얼을 뭐 원자재를 이제 생산한 회사가 바뀐다든지 해서 거기에 퀄리티 이슈도 있고 항상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아까 이제 드럭 서브스턴스, 드럭 프로덕트에서 이제 퀄리티, QC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컨트롤이 꼭 그것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프로시저도 포함된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CMO, 이제 삼성 바이오나 뭐 세트론이나 한국의 많은 CMO에다가 생산을 맡겼을 경우에 그 회사는 많은 커스터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퍼실리티, 같은 프로세스 라인에서 생산을 하는데 오늘은 뭐 A 회사의 항체를 생산하고 다음은 B 회사의 뭐 이렇게
엔자임을 생산한다. 그게 다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환이 되거든요. 그때에 체인지 컨트롤을 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프로시저 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프로덕트를 가령 예를 들어가서 이제 레미케이드 오리지널 어떤 CMO가 오리지널 프로덕트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사가 하는데 그건 오직 그 CMO만 알죠. 자기 커스터머 인포메이션은. B 회사가 두 번째 들어오면 거기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면은 거기에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프로덕트 컨테미네이션이 이게 레미케이드나 바이오시밀러는 거의 비슷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가 방법이 똑같습니다. 거의.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프로시저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체인지 컨트롤해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올 때 중간에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뭐 순서를 좀 바꿔서 처음에는 A 회사에 레미케이드를 생산하고 다음에는 뭐 엔자임을 생산하고 다시 이제 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그런 프로시저 컨트롤도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캐릭터전을 잘 하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QC를 할지를 초반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다 할 수도 없지만은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면서 이게 임상 2상으로 가고 3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 물질이 있어야지 분석 방법을 개발을 해줘. 그리고 분석이 있어야지 또 생산의 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리서치 랩에서 어느 정도 물질이 만들면 그걸 가지고 분석 방법, 그러니까 뭐 포텐시라든지 뭐 스트렝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꼭 그 CMC에서 꼭 필요한 크리티컬 엘러먼트에 포함된 그 중에서 그것은 미리 개발을 하시고 최소한도 퀄리파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CMC 개발을 하면서 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CMC 매니팩처링 체인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 1상에서는 뭐 환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3상으로 가면 뭐 수천 명이 되거든요. 같은 퍼실리티에서 캐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바꿔야 돼요. 또 프로세스도 디벨롭이 되면서 디벨롭스가 다 어드밴티지 되는데 그때 항상 중요한 것은 매니팩처링 체인지가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동등성을 분석하는 분석법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 분석법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질은 같은 물질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잘 미리 준비를 잘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략이고요.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커머셜 되는데 가령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카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가세포 같은 경우는 스테빌리티가 짧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맞출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엘로지닉 예가 있어 이제 동종세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체나 그런 것은 상업적인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 생각엔 최소한도 2년 정도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그것도 심지어는 항체는 많은 항체들이 뭐 오도시에서 2년 이상의 쉘프 라이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커머셜 프로덕트가. 그렇다고 해서 내 항체가 개발하는 항체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 프로덕트 스페시픽한 포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FDA는 항상 그 데이터나 그런 거 없이는 허가를 절대 안 내줍니다. 그 쉘프 라이프도 2년을 주는 것은 데이터가 그 컨디션에 맞게 잘 최소한도 그 규제에서 원하는 그 데이터가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컨시스턴트하는 것은 라투랏 컨시스턴트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할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마지막에 허가를 내주죠. 절대 뭐 우리 뭐 저쪽에 비슷한 프로덕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 테크놀로지인데 그것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얼리 스테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이제 잘 보일란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건 제너럴라이즈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셀라인을 디벨롭을 리서치 셀뱅크를 만들고, 마스터 셀뱅크를 만들고, 뭐 포뮬레이션을 만들고, 뭐 업스트림 프로세스 USP가 그겁니다. 미국에 있는 USP가 아니고 업스트림 프로세스입니다. DSP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라 해서 결정적으로 톡스 배치를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이 톡스 배치를 만들기 전까지는 리서치 셀뱅크까지는
리서치 단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리서치 셀뱅크를 만들면서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리서치 R&D 단계 뭐 그런 단계에서 이미 거기에서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리서치 셀뱅크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디벨롭먼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러면서 셀뱅크를 만들고 마스터 셀뱅크에서 만든 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의 픽스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톡스 배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성 실험을 해서 IND에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출하는 것이 톡스 데이터하고 그리고 CMC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임상은 클리니컬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나 시놉시스에서 우리는 임상을 어떤 인디케이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포잘을 내는 정도고요. 그래서 규제 기관은 IND에서 톡스 데이터와 CMC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 방법은 이 프로세스나 그거보다는 항상 앞단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저 프리클리니컬 톡스 스터디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클리니컬 스터디에 대해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IND 상태까지는 여러분 프로포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디케이션을 하고 어떤 뭐 익스클루비티, 뭐 인클루비리티 그쪽에 대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 방법에서 QC에서는 최소한도 디벨롭먼트에 들어가서 키 프로덕트의 크리티컬 퀄리티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QC로 CQA가 반드시 모든 CQA가 QC 메소드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QC는 FDA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이덴티티, 아까 말씀대로 스트렝스, 퓨리티, 뭐 세이프티, 포텐시죠, 바이올로직스는 그거에 맞는 어세이를 각각에 대해서 뭐 최소한도 하나죠. 하나고 포텐시 같은 경우는 하나나 두 개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어세이를 미리 디벨롭을 해서 최소한도 퀄리파이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세이가 원하는 만큼 컨시스턴트하게 같은 프로덕트에서 컨시스턴트 결과를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프로세스 디벨롭이 되고 하면서 어세이를 사용하는데 매니팩처링 체인지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분석 방법이 흔들리면은 이게 정말 그 매니팩처링 체인지에 의해서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바뀌었는지 분석 방법에 바뀌었는지 최소한도 분석 방법을 픽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퀄리파이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미니멈 그렇죠. 포인트들은 잡아주시고요. 가령 얼마큼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있는지, 얼마큼 만에 몇 가지 이제 그 리니얼리티가 있는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얼리 페이스에서는 대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독성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서 그런 것의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생산하고 그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론 독성 물질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퓨리티, 포텐시가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을 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운스트림 퓨리케이션 같은 것이나 셀 컬처 컨디션이나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운스트림 퓨리케이션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퓨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퀄리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의 최소한도 미니멈 그런 다운스트림 스텝을 갖다가 셋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언제 이제 포뮬레이션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필트레이션 그런 테크놀로지를 넣을지 마지막에 스트롤 필터라든지 그런 것을 셋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느 정도의 스케일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CMC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시스턴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FDA에서 IND에서는 미니멈 FDA에서는 하나라 두 개라 정도만 가지고도 허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한테 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세스가 컨시스턴트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최소한도 3개, 4개 이상을 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이제 그때부터 해야지 만약에 이게 낫이 한두 개 했다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2개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몇 개라서는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한국에서 이제 QBD 개념이 많은데 QBD는 FDA에서 리퀘어먼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QBD는 사이언티픽하게, 테크니컬하게, 로지컬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 프로세스나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스크 아세스먼트 FDA에서도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QBD 컨셉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럭 마스터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프로덕트라든지 뭐 리에이전트라든지 이렇게 가령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는 엔티바디 자체도 리에이전트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CMO나 어떤 뭐 회사의 그 엔티바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 엔티바디가 리에이전트로 서플라이하는 그 벤더가 DMF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DMF는 FDA의 레지스트레이션 프로세스인데 등록을 하면 FDA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리뷰를 안 하고 등록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를 주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그런데 그 회사는 벤더는 자기네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인텔렉츄럴 그 기술을 갖다가 노출하기 싫어가지고서 DMF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FDA는 그 DMF 넘버를 가지고서 DMF 레지스트레이션 시에 그 제출한 서류를 FDA 리뷰어들이 봐서 그때 그 DMF 내용을 리뷰해서 그 프로덕트에 적합한지를 그때 판정을 합니다. 그것은 계속 나가고요. 그게 이제 IND에 나가고 BLA는 여러분들이 그 DMF에 했어도 DMF를 보는 게 아니고 FDA에다가 여러분이 BLA의 허가를 받으려면 그러한 벤더한테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서 그 서미션의 그 자세한 내용, 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는 엔티바디는 보면 CTD에서 드럭 서브스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티바디 자체도 DS의 한 파션이고 또 다른 DS의 하나는 엔티바디 컨주게이션의 ADC의 그 드럭 서브스도 포함돼서 대체적으로 두 개입니다. 카티도 좀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심을 하시고 로우 머티리얼은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 하나가 우리가 꼭 USP 머티리얼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NSF도 있고 뭐 유럽에 이제 펠마스카 유러피안 뭐 그쪽 제품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쪽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의 기관에 대한 그 자체적인 그 인증이라든지 자체적인 퀄리티 관점이 전 세계 규계기관에 많은 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커머셜화가 될 때 그때까지는 저는 꼭 쓰는 걸 요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키 로우 머티리얼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 이러한 퀄리티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그게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하게 뭐 USP 그레이드 뭐 최소한데 그게 안 되면 뭐 그 뭐죠? 다른 그레이드를 써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USP 그레이드 뭐 그런 쪽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CGMP에 대해서는 마지막 섹션, 특히 인스펙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CGMP는 FDA 관점에서 보면은요. 임상 1상은 CGMP는 FDA의 그 Code of Federal Regulation 210, 211에서 합니다. 그건 로입니다. 그런데 임상 1상에서는 FDA는 꼭 그 210, 211을 안 따르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랩에서 생산을 해서 임상 1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뭐 그 퀄리티라든지 뭐 SOP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는데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스펙션 세션에 대해서 좀 자생을 하는데 CGMP하고 CMC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은 또 각각의 그 독특하게 합니다. CMC는 프로덕트의 관점을 두고요. 굳이 나누자면 CGMP는 주로 퍼실리티나 이퀴먼트나 프로세스, 그 유틸리티 그런 쪽에 관점을 줍니다. 그래서 FDA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BL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프로브를 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갑니다. 그때 꼭 거의 대부분의 퍼실리티들이 CMC 리뷰어하고 GMP 컴플라이언스 인스펙터 둘이 반드시 갑니다. 그게 이런 관점에서 가서 보는 것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은 뭐 CMC 리뷰어들이 뭐 GMP에 관한 것도 좀 코멘트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A의 펑션이 사실은 이 디벨롭먼트나 퍼실리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QC하고는 컨셉이 많이 틀리거든요. QA는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해서 정말 그 회사의 프로덕트의 드럭 서비스 드럭 프로덕트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퀄리티하고 세이프하고 에피커시한 물질을 만드는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SOP하고 IOQ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뭐 배치 레코더 같은 것을 다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리뷰를 하고 생산 도중에 생기는 많은 데비에이션, 일탈이죠. 일탈에 대한 그 카파, 코렉티브 액션
프리벤트 액시번 같은 것을 갖다 컨트롤하고 그것이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카파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만약에 그게 또 나오면은 그게 왜 나왔느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거고 많이 지나갔죠 시간이. 자, 레이 스테이지로 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로 그 엔지니어링 앤드 피보탈 배치하면서 PPQ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PPQ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PPQ 안에 대체적으로 컨셉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포함됩니다. PPQ는 상당히 광범위한 건데 이게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실제 S스케일, 커머셜 스케일에서 세개의 라지 지상을 해가서 컨시스턴트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PPQ는 그거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포함해서 뭐가 더 포함이 되냐면 가령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스터디를 갖다가 할 경우는 실제 커머셜 퍼실리티를 해서 뭐 10,000리터 바이오 리액터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컨테미네이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스몰 스케일로 합니다. 많은 케이스가. 그래서 PPQ는 또 스몰 스케일 스터디가 뭐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스텝의 필터의 펑셔널리티 그런 쪽도 하는 것이 이제 포함한 상에 다 PPQ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면 마지막에 이제 BA를 하기 전에 최소한도 3개라 이상을 해야 되는데 BA라고 NDA하고 틀립니다. NDA는 NDA를 내고 MDA 리뷰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FDA에서 얘기하는 것은 NDA의 대체적으로 합성신약이죠. 합성신약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프로덕트가 커머셜로 디스트리뷰션 되기 전에 인스펙션을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또 인스펙션을 대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BLA 들어가는 건 바이올로직 프로덕트죠. 카티라든지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다 BLA에 속해 있죠. 그것은 뭐 mRNA 백신 뭐 세라피틱 다 거기 BLA고요. 그런 경우는 BLA 신청을 하기 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과 프로세스 PPQ를 피니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가 그 BLA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BLA 리뷰 중간에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 어떤 회사도 BLA 중간에 리뷰하는 심사하는 도중에 뭐 인스펙션이 와서 거기에서 CR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먹을 거가 있어 마지막에 BLA가 그 전체적으로 리스판스 CR을 먹은 거 워닝 레터를 먹을 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NDA하고 BA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BLA는 반드시 BLA 서미션 하기 전에 모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커머셜 퍼실리티가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NDA는 좀 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NDA를 허가를 받고 나서 뭐 1년 아니면 2년, 3년 있다가 커머셜 디스트리뷰션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인스펙션하고 그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BLA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여기에 보면 BLA 인스펙터들, CMC하고 GMP 인스펙터들은 파이널 커머셜 프로세스하고 이게 퍼실리티까지 제대로 되는 것을 BLA 리뷰관에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NDA하고 많이 틀리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BLA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BLA를 서브미션을 할 때 언제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스케줄 같은 것을 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 이제 DM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DMF를 마지막 BLA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DMF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그 BLA 그 서브미션 CTD 포맷 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FDA가 더 이상은 DMA 레지스트레인 같아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엔티바디 쪽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BLA를 준비하면서 바이오로직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쉬핑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카티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동종이 아니요 자가 치료제 오토로고스에는 환자부터 시작해가 있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그 뭐 로지스틱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BLA 데이터는. 그러니까 BLA 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진을 리유즈 한다든지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은근히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워닝 레터를 워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FDA 인스펙터들한테. 그리고 뭐 셀뱅크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다든지 그런 재료를 실질적으로 CMC에서 그 패키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 패키지를 가지고서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인스펙션을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셀뱅크를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생산할 때 어떻게 그 셀라인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게 매니팩처링 퍼실리티에서 가는 그런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오퍼레이터들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 SOP에 따라서 네가 하느냐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면 어떻게 가우닝을 하고 가운아웃을 하고 그런 문제까지. 그래서 결국은 뭐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CGMP 모든 거 퀄리티 시스템, 퍼실리티, 유틸리티, 패키징, 레이블링, 랩 컨트롤, QC 뭐 그런 것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인테그리티하고 시큐리티인데 요즘 인스펙션에서 FDA 사람들이 굉장히 포커스하는 게 데이터 인테그리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심지어는 보면은 FDA 인사이드에 있으면은 인스펙션을 갔다 와가지고 예전에는 막 사진을 돌리더라 사진 찍었는데 보면은 여러분 공장 GMP 퍼실리티 가면 사람이 지나가는 분하고 이 물건이 리에전트나 뭐 이런 그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그 베셀이 지나다니는 길이 틀립니다. 그런데 어느 공장에 갔는데 사람이 그 대체적으로 물건이 지나가는 공장은 이렇게 낮아요. 허리까지 안 오는데 글로 사람이 겨나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더라고. 인스펙션 갔는데. 그건 정말 그 프로시저나 그 오퍼레이터들의 트레이닝의 문제가 돼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건.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을 숨기면 이게 인테그리티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 저 FDA 이제 시더에서 지난 3년 정도에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전이겠죠. BLA를 32개를 심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15개는 바이오시밀러고 그런데 이제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받은 게 종류에 따라 임상에 따라가 해서 이제 컴플리트 받은 게 15개. 퍼실리티를 받은 게 18개입니다. CMC에서 받은 것은 CMC는 그 CTD 안에 도시어에서 한 게 15개, 18개가 뭐냐면 퍼실리티예요. 이게 18개는 퍼실리티가 인스펙션에서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체 이제 BLA는 32개인데 전체 합치면은 굉장히 많죠. CR의 이슈가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어떤 CR은 뭐 한 대여섯 개가 포함돼서 이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스펙션에 많이 걸려서 32개, 18개면 50%예요. BLA에서 여러분들이 BLA를 냈는데 허가를 못 받은 거에 반 이상의 이슈가 인스펙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인스펙션 이슈만을 이게 이제 FDA 리뷰어들이 이제 발표한 건데 이거 여러분 구글에 가서 쳐보면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저도 구글이나 뭐 다 그런 데서 제가 찾아난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 조엘 웰치가 이제 크리스 다우니가 OBP의 그 실제 FDA에서 현재까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쭉 나옵니다. 이퀴먼트 클리닝, 뭐 엔바이런먼트 모니터링 이게 클린룸에 갖다 모니터링하고 클리닝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어 이런 다세한 이슈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데이터 시큐리티하고 인테그리티 이슈 딱 한 건뿐이 안 나왔어요. 이건 아마 지난 뭐 2022년 그 전 얘기인데 근데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오면은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제가 이제 CMC하고 인스펙션을 좀 꽤 많이 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게 만약에 퀄리티 오버사이트가 돼서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SOP를 다시 만들고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돈이 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인테그리티는 크레더빌리티 이슈거든요. 그죠? 그 회사나 그 공장에 얼만큼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데 신뢰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특별히 이제 서구 글로벌에서는 많이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시기 많이 바랍니다. 이쪽에서는 괜찮겠지 하는데 의외로 그런 데서 이제 되면은 문제가 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뭐 동등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뭐 이건 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FDA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FDA의 로우나 레귤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매니팩처링 퍼실리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BLA 단계까지 나가서 커머셜 단계에 가서는 특별히 퍼실리티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션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은 지금 많은 제가 회사를 컨설팅을 하는데요. 이미 뭐 5차, 6차까지 간 회사도 있으니까 몇 번 그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이신 윤소원 연구원님께서 연락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해서 스케줄을 잡을 겁니다. 감사합니다.